안녕하세요. 작가와 문학에 대해 소개하는 써니지입니다.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문학은 그림 형제의 라푼젤입니다. 여자 마법사의 집은 높다랗고 으스스한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습니다. 방앗간 주인과 아내는 침실 창문에서 그 정원을 구경할 수가 있었지만 그곳에 직접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지요. 그런데 방앗간 주인의 아내는 뱃속에 아기가 생기면서 이상한 음식만 먹고 싶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는 창밖을 내다보다가 마법사의 정원에서 잎이 무성한 초록빛 식물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저기 앙증맞게 피어있는 라푼젤 좀 봐요. 저걸로 샐러드를 만들고 싶어요. 그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여보. 대신 맛있는 치즈는 어떻소? 아내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다른 음식은 조금도 먹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이죠. 날이 갈수록 아내는 점점 몸이 마르고 얼굴빛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몹시 사랑했기 때문에 아내가 불행해지는 게 싫었어요. 무서웠지만 그는 아내를 위해 라푼젤을 조금 뜯어오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날이 어두워지길 기다렸어요. 그리곤 담을 넘어 여자의 마법사의 정원으로 숨어들었죠. 다행히 마법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가장 싱싱한 잎을 따서 자루에 넣었어요. 그런 다음 도로 담을 넘어왔지요. 아내는 남편이 가져온 라푼젤을 보고 무척 기뻤습니다. 토마토, 상추, 라푼젤 잎을 넣고 버무려 저녁에 모두 먹어 치웠지요. 하지만 아내는 샐러드가 너무 맛있어서 더 먹고 싶어졌습니다. 다음 날 저녁, 방앗간 주인은 다시 담을 넘어 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라푼젤 잎을 뜯는 순간 여자 마법사가 길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돌처럼 차가운 여자 마법사의 눈은 방앗간 주인의 마음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아내를 주려고요. 그래? 왜 진작 말하지 않았지? 그렇다면 원하는 만큼 라푼젤을 가져가도 좋아. 그렇지만 조건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뭡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내게 줘야 해. 남편은 너무 무서워서 차마 싫다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지요. 방앗간 주인은 다시 담을 기어올라 아내에게 달려가 라푼젤을 주었지만 정원에서 있었던 일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방앗간 주인과 아내는 아기가 태어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앗간 주인의 아내가 아이를 낳던 바로 그날 아기 방에 여자 마법사가 나타났어요. 아기를 내게 넘기시지. 여자 마법사는 방앗간 주인을 옆으로 밀치고는 아기를 빼앗아 감쪽같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자 마법사는 방앗간 주인이 자신의 정원에서 훔쳐간 식물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라푼젤이라고 불렀습니다. 아기가 자라자 여자 마법사는 아이를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그리고는 절대 눈앞에서 떠나지 못하게 했죠. 몇 년이 지나자 라푼젤은 점점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황금빛 머리칼은 태양처럼 빛났습니다. 그것은 숱이 많아지고 빠르게 자라 라푼젤의 어깨를 넘어 허리를 지나 발까지 닿았습니다. 머리는 쉬지 않고 자랐습니다. 라푼젤이 갈수록 예뻐지는데 조심하지 않으면 잘생긴 청년이 와서 라푼젤을 사랑하게 될지도 몰라. 여자 마법사는 깊은 숲속에 있는 탑에 라푼젤을 가뒀습니다. 탈출은 꿈도 못 꾸는 곳이었지요. 탑에는 문도 계단도 없었고 벽 높은 곳에 창문 하나만 달려 있었습니다. 여자 마법사는 탑에 들어가고 싶을 때면 땅에 서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라푼젤, 라푼젤, 머리칼을 내려다오. 그러면 라푼젤은 머리칼을 아래로 던졌고 마법사는 그것을 잡고 창문으로 올라갔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그 어느 누구도 탑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고 무리한 라푼젤은 가끔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을 달랬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젊은 왕자가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살랑거리는 바람에 실려오는 달콤한 노래소리를 들었습니다. 왕자가 창문을 향해 소리 지르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라푼젤, 라푼젤, 머리칼을 내려다오. 놀랍게도 황금빛 머리칼이 창문에서 내려왔고 마법사는 그것을 움켜쥐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왕자는 마법사가 떠나길 기다렸습니다. 그런 다음 왕자는 속임수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라푼젤, 라푼젤, 머리칼을 내려다오. 왕자가 창문을 향해 소리쳤어요. 라푼젤의 황금빛 머리가 아래로 툭 떨어졌습니다. 왕자가 머리칼을 붙들고 올라가자 라푼젤은 마법사가 아닌 것을 알고 무서워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안해요. 놀라게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듣고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왕자는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고 두 사람은 곧 친한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생겨서 기뻐요. 여기에 있으면 정말 외롭답니다. 이 탑에서 나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도와줄게요. 매일 밤 왕자는 명주실 한 뭉치를 들고 탑으로 갔습니다. 라푼젤은 아무도 모르게 그것으로 사다리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라푼젤, 라푼젤, 머리칼을 내려다오. 라푼젤은 머리칼을 던졌습니다. 여자 마법사는 라푼젤의 머리칼이 빠져나갈 정도로 세게 잡아당기며 올라왔습니다. 왕자님보다 훨씬 거칠군. 뭐라고? 못된 것. 여기 누굴 들어오게 했던 것이야. 다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지. 여자 마법사는 그 자리에서 가위를 꺼내 라푼젤의 머리를 잘라버렸어요. 내 머리! 그러더니 여자 마법사는 지팡이를 흔들며 뜬모를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잠시 후 라푼젤은 뜨겁고 바짝 마른 사막에 와 있었지요. 보이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 끝없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편 여자 마법사는 라푼젤의 머리칼을 침대 다리에 묶었습니다. 그런 다음 앉아서 왕자를 기다렸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왕자가 외쳤습니다. 라푼젤, 라푼젤, 머리칼을 내려주오. 여자 마법사는 몸을 숨긴 채 머리칼을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왕자가 반쯤 올라왔을 때 창문에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여자 마법사가 보였습니다. 라푼젤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어여쁜 여인을 구하러 왔나 보지? 그렇지만 너무 늦었어. 그 아이는 멀리 떠났거든. 다신 못 만날 거야. 왕자는 다시 내려가려고 했지만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그만 머리칼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왕자는 아래로 곤두박질 쳤지요. 가시덤불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가시덤불이 왕자의 생명을 구하긴 했지만 눈을 찔러 앞을 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라푼젤을 찾아낼 거야. 왕자는 라푼젤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자는 사막 끝에 있는 장이 서는 마을에 가게 되었지요. 왁자지껄 붐비는 속에서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라푼젤! 이 가해온 눈 좀 봐. 라푼젤은 왕자의 두 눈에 살며시 입을 맞췄습니다. 라푼젤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왕자의 두 눈에 떨어졌습니다. 왕자는 눈을 깜빡거렸지요. 눈물 사이로 라푼젤의 아름다운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당신이 보여요. 겨우 찾아왔군. 나와 결혼해 주겠어요? 물론이에요. 왕국의 모든 사람들이 두 사람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지요. 방앗간 주인과 그 아내도요. 부부는 마침내 딸을 다시 만나 기뻤고 라푼젤도 행복했습니다. 그날은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요.